안녕하세요. 오늘 몇 번째 시간이죠? 여섯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인가요? 드린 말씀은 실제로 집을 설계한다면 실제로 반영해야 될 것들, 그 반영이라는 것이 제가 설계하면서 놓쳤던 것들 혹은 나중에 짓고 나니까 아쉬웠던 것들, 뭐 많죠. 많은데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투자한 것들을 제외하고 설계 과정에서 이거는 좀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던 것들 몇 가지를 말씀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집의 형태예요. 집의 형태는 단순할수록 좋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시간, 비용, 유지보수, 단열. 단열이 비용 포함되겠죠. 등등으로 봤을 때 심플할수록 효율적입니다. 가령 우리가 같은 면적이라고 치자고요. 바닥 면적이 1제곱미터라고 치자고요. 1제곱미터면 가로 세로가 1m씩이면 1제곱미터겠죠. 근데 그게 만약에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라면 1제곱미터인데 형태가 직사각형 혹은 정사각형이에요. 그러면 벽면을, 천장과 바닥을 제외하고 직사각형이라면 4면일 거 아니에요? 그 4면의 총 합은, 넓이 합은, 높이도 1m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당연히 곱하기 4니까 4제곱미터겠죠? 이 벽체의 총 합이요. 근데 같은 1제곱미터라도 직사각형이 아닐 수 있잖아요. 정사각형이나. 바닥의 모양이 비정형적일 수도 있고, 벽체가 그래서 6개로 나뉜다거나, 이미지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럴 경우 벽체의 면적이 늘어나요. 당연하겠죠. 그냥 그러니까 같은 거라도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그럴 경우라면 일단 벽체의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재가 많이 들어갑니다.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자재량도 많겠죠. 비례하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시공을 해야 되니까 비용이,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세 번째로 난방에 취약해요. 외부와 접촉하는 면이 많아질수록 열을 뺏길 확률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집은 심플할수록 좋습니다. 직사각형 형태가 가장 좋아요. 그런 것들만 고려한다면. 근데 일단 디자인이라는 게 그런 효율성만 강조하는 건 아니잖아요. 미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디자인이.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가 나오는데 가급적이면 그
그 정사각형이나 직사각 형태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유지 보수에도 좋아요. 그만큼 이음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컨틸레버 부분 제약은 직사각형이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뭐 했을 때 저는 유지보수에 가장 신경 썼어요. 유지보수랑 단열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 고려하다 보니까 심플하게 작업을 했고 그게 심플한 것과 뭐 좀 복잡한 것과 이런 것들 따졌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디자인은 심플한 거. 뭐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디자인은 심플한 거야. 애플 제품이 그렇잖아요.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불필요하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단순히 디자인만 생각하지 마시고 설계하실 때 비용이나 시간적 측면이나 유지보수 그리고 난방의 개념까지 함께 생각을 하신다면 집을 좀 심플하게 짓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두 번째는 다락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저희 여기가 지금 다락이거든요. 저희 다락인데 일단은 뭐 검색을 좀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락과 2층의 차이는 뭔지 기도님들이 있는데 다락의 최고 장점은 공간을 확보하되 그거에 따른 비용상의 그러니까 세금이나 이런 거에서 추가로 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취득세나 뭐 재산세 같은 거 낼 때 아마 그 건물의 면적에 따라 비례해서 낸단 말이에요. 면적당 얼마 이런 식으로 산정이 되는데 다락은 거기 포함이 안 돼요. 대신에 뭐 난방, 냉방, 화장실, 위생설비, 수도 이런 것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임의로 벽체를 나눌 수도 없고 그 나눠진 벽체에 방문을 달 수도 없습니다. 저기 보시면 방문이 없잖아요. 규정상 방문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저 벽체는 설계할 때부터 했던 건데 저 정도는 구조적으로 해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벽체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벽체가 나눌 수도 없어요. 저쪽도 지금 벽체가 있는데 저거는 석가래를 받치기 위해서 만든 벽체거든요. 근데 저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벽체를 만들 수 있지만 임의로 내력 벽체가 아닌 거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혹한기나 혹서기에는 무용지물이에요. 지금도 여기 굉장히 추워요. 굉장히란 말은 또 상대적이긴 하지만 그리고 여름철에 혹서기에 굉장히 덥습니다.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올라내리락 하잖아요. 다니는 게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면 열기가 느껴져요. 그리고 여기 왔다가 여름에 여기 있다가 밑으로 내려가면 점점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시원한 게 느껴져요. 난방을 하지 않거나 냉방을 하지 않아서 똑같은 조건인데도 그 여름철 더위가 확실히 잘 느껴져요. 겨울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여름철에는 온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여름이나 한여름, 한겨울에는 크게 써먹기가 좀 안 좋아요. 그리고 그렇고 감안하고 한 거니까 하지만 뭐 비용 생각하더라도 생각보다 이 다락을 설치하는 게
그렇게 많은 비용이 되진 않아요. 다락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 추가로 드는 게 있다면 장선, 그리고 단열재, 그리고 바닥재,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에 대비했을 때 만족도는 높아요. 저는 가급적이면 다락을 만들 수 있는 구조라면 가락을 만드는 게 훨씬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뭐 만족하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그리고 제가 이 다락을 설계하면서 궁금했던 것들이 꽤 많았어요. 어디 가서 딱히 물어봐도 알려주지도 않거니와, 그러니까 알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다락을 설계를 하면서 궁금했던 것들, 그런 것들 설명을 드릴게요. 다락에는 특별한 설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전기 설비는 가능해요.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이나 냉방, 난방, 수도 안 돼요. 그런 것도 할 수가 없고, 창문도 그건 2층도 동일해요. 제가 알기론 그 바닥 마감면에서 1m 20 이상 되는 곳에 설치를 하셔야 돼요. 물론 그건 오픈창일 경우고 픽스창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오픈창일 경우 바닥에서 창호의 그 아랫면이 1m 이상 높은 곳에 설치가 돼야 돼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다만 그 이하일 경우는 난간 설치를 하셔야 돼요. 창문에. 근데 그것도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지역은 바닥 마감면에서 80cm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설계할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창문의 위치도 도래에서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중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가중구는 검색만 좀 해보셔도 다락에 관한 평균 가중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가중구 계산하는 거나 그런 것도 많이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락의 최적을 바닥 면적으로 나눈 게, 저희 같은 경우 평지궁이 아니라 경사지궁이니까 경사지궁은 1.8 언더면 돼요. 1.8m 언더. 그리고 추가로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린다면, 최적을 구할 때는 벽체의 중간선에서부터 아니야. 그렇죠. 똑같은 내용이니까 바닥 면적이나 그런 것들 구할 때는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마감면이 아니에요. 벽체 중간선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되고 있고, 딴 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나눈다. 그리고 제가 이걸 하면서 궁금했던 게 뭐냐면, 제일 궁금했던 건 이 다락의 바닥의 넓이를 구할 때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계단이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긴 계곡일 거 아니에요. 계단이 사람이 올라가게 되니까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뚫린 면적, 계단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면 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뚫려 있단 말이에요. 바닥까지. 이만큼 면적이 뚫려 있는 거죠. 바닥 면적이. 그렇다면 그 뚫린 면적은 바닥 면적을 삽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바닥 면적에서 그 계단이 올라오는 계단만큼 뚫린 그 계곡을 빼야 되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면 말씀드린 대로 최적을 바닥 면적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값이 1.8 언더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만이라고. 그 말하는 얘기는 이 바닥 면적, 그러니까 분모값이 커야지
결과값이 적게 나올 거 아니에요. 분모가 작으면 결과값이 더 큰 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두 가지 요건이잖아요. 최적이 넓고 분모값이 크면 결과값이 어떨까요? 같은 조건으로 보자고요. 최적이 5고 바닥이 1이라고 치자고요. 바닥의 면적이. 그럼 결과값은 5잖아요. 5를 1로 나눴으니까. 그럼 안 되겠죠? 자, 최적이 5고 바닥 면적이 만약에 뭐 10이라고 치자고요. 아니 10이면 안 되겠죠. 최적이 5면 바닥 면적이 3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나눠볼게요. 3, 1, 3, 3, 8에 24. 5.4잖아요. 그러면은 1.8이 안 되겠죠. 1.7하고 얼마 몇마가 되겠죠. 그러면 가중거에 문제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닥 면적이 클수록 유리한 거란 말이에요. 혹은 최적이 작거나. 근데 최적이 작다는 거는 그만큼 공간이 적어야 되니까 이거는 변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적은 커야 된단 말이에요. 클수록 좋아. 그러니까 상수가 돼야 되는 거고 바닥 면적이 이게 변수가 된단 말이죠. 저한테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되게 뭐 물어볼 게 없잖아요. 설계 우리도 안 했는데 그걸 물어볼 수도 없고 이게 어느 정도 설계가 된 다음에 맡기는 거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하는 사실인데 바닥 면적은 그러니까 통로의 면적 계단이 올라오는 그 뚫린 만큼 계곡도 바닥 면적이 산정이 됐어요. 저희 설계도 보면 그냥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더라고요. 바닥 면적에. 결론은 저희 지역은 그 계단 출입구 그 계곡도 바닥 면적이 산정이 된다. 그러니까 뭐 전문가분은 뭐 그렇게까지 고민하고 뭐 그게 뭔 상관이 모를 수 있겠지만 뭐 일반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집을 짓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붕의 그 기울기는 물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나머지 다른 거 시공할 때도 중요하고 왜냐면 어떤 지붕의 기울기에 따라서 제가 사용한 자재는 지붕의 물매에 따라서 물매가 얼마 이하일 경우에는 방수 시술을 해야 돼요. 근데 얼마 이상일 경우에는 방수 시술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매뉴얼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울기를 알아야 되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전 그거에 무선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쉐드 지붕을 쓰는 이유가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 각이 높을수록 좋거든요. 근데 하여간 이런 나중에 설계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여간 그런 것들 때문에 그 가중곡값을 얻기 위해서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계단을 다니는 이 계곡부가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가중곡이 나오고 안 나오고 했기 때문이에요. 1.79 몇을 뽑고 대충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1.2, 1.1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붕 높이 높을수록 좋기 때문에 1.7, 9, 점점점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닥 면적이 꽤 넓었는데 계곡 면적이 그게 굉장히 중요했죠. 처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처마는 저희는 되게 짧아요. 처마 길이가 15cm 아마 그럴 거예요. 처마를 짧게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네, 모던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처마 긴 거는 안 좋아해서 그래서 처마를 좀 많이 짧게 했죠. 15cm 정도니까. 근데 처마는 제가 해보니까 긴 게 좋아요. 근데 비가 뭐 적당히 와도
천막가 짧으니까 벽체가 젖더라고요. 목주택에서 어쨌든 벽체가 많이 젖는다면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천막은 좀 긴 게 좋아 보이지 않나? 그러니까 좀 더 그런 면에서 좋지 않을까 싶은데 좀 모르겠네요. 그 디자인적인 거고 세 번째로 지붕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박공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박공을 많이 하는데 저희 같은 박공이 아니라 쉐드예요. 한쪽으로 이렇게 경사진 거죠.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된 형태예요. 여기다 이렇게 내려온 그런 지붕인데 집사람이 이 형태를 원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뭐 장단이 있어요. 이것도 일단 디자인 모던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박공 지붕에 비해서는 약간 모던한 느낌, 현대적인 느낌이 있고 또 하나의 장점으로는 층고가 좀 높은 편이에요. 한쪽은 당연하겠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되다 보니 이게 높아진다고요. 한쪽이. 그렇기 때문에 층고가 좀 높아요. 박공보다는 높겠죠. 당연히. 이건 생각을 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상은 실제로 집을 직접 지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런 분들이라면 이해하셨을 거라 하기 때문에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 층고도 높고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레퍼런스가 없어요. 국내에서 대부분 박공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수가 요즘엔 쉐드도 많이 짓긴 하지만 여전히 박공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저처럼 초보들이 하기에 레퍼런스가 너무 없어요. 그런 설계 시공 사례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물어서 가야 돼요. 물어보고 뭐 카페에다 물어보고 여기저기 물어봐서 굉장히 좀 이렇다 검증받은 방법이 없다고 표현해야 되나? 좀 많이 아쉬워요. 저도 나중에 뭐 사진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 집이 어떻게 설계가 되는지 말씀드리겠지만 글쎄요. 일단 레퍼런스가 적다는 거 그리고 그 작업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하니 집을 이렇게 짓는다면 보세요. 다락에 있는 집을 이렇게 짓는다고 치면 가장 높은 데는 6만원이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쉐드는 층고가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박공으로 이렇게 지을 거를 쉐드는 이렇게 된다고. 높아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벽체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박공이면 여기서 이렇게 될게 쉐드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저희는 다락이랑 해서 거의 6m 가면 좀 넘을 거예요. 근데 페이샤 작업해야 되죠. 소핏 작업해야 되죠. 벽체 작업해야죠. 창문도 달아야 되죠. OSB 붙여야 되죠. 그거 어디서 하느냐? 외부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외부에서 어떻게 하냐? PT
그 가설재를 설치해야 돼요. 가설재를. 그러니까 PT 아시바라고 표현을 할게요. PT 아시바라고 그 발받침이 있어요. 그게 높이가 한 단이 130인가 150인가 그래요. 130인가? 그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그걸 3단을 써야 돼요. 근데 그게 되게 이렇게 안정적이라고 하지만 되게 불안하거든요. 작업하는 게. 근데 그건 그렇다 쳐도 문제가 뭐냐? 그걸 조립했다, 풀렀다, 조립했다, 풀렀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왜? 그리고 뭐 1단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3단 같은 경우는 조립하기도 힘들고 풀어서 내려서 또 계속 막 이게 반복해야 되거든요.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저희 집도 10m가 넓으니까 저희 집도 10m 높다 보니까 이 아시바를 PT 아시바를 개수가 많다면 한 번에 다 설치하고 작업하면 되지만 이 가령 임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직접 지었잖아요. 직접 짓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임대하는 거는 되게 비효율적인 거죠. 가성비가 떨어져요. 그래서 중고로 산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 샀어요. 10개 정도 샀는데 10개 정도 산다고 해도 다 못해요. 설치를. 더 많이 필요해요. 더 많이 타면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죠. 너무 많이 사는 거니까. 그래서 뭐 분해하고 조립하고 이 과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불편하고 위험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최대 지붕은 이런 거에서 박공 지붕보다 더 위험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박공은 이 한쪽 면만 하면 되잖아요. 이게 높은 데가 여기잖아요. 여기 이렇게 했을 때 한 공면만 높단 말이에요. 거기만 이제 PT 아시아를 하든 뭐 하면 되는데 쉐드는 이렇게 돼 있고 이 옆면을 쭉 10m 넘으니까 여기 계속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해요. 장단이 다 있겠지만 정말 그래서 이 최상단부 작업하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꼈고 일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굉장히 잔소리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힘든 건 위험한 건 어쨌든 제가 해야만 됐으니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잔소리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지금 귀가 떨어져 나가서 귀가 없습니다. 예, 귀가 떨어졌어요. 하도 잔소리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위험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게 박공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벽체나 높지가 않잖아요. 근데 쉐드는 벽체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 높은 쪽 면이 높은 쪽 벽체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게 좋은 구조인가 생각이 들면 모르겠어요. 좋은 구조 같지는 않아요. 저는. 바람의 영향 생각하면 저희 지역은 또 바람도 많이 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바람이 많이 분다 그런 날에는 밖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제 약해지면서 들어오는 거죠. 농담이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하여간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신에 층고가 높다는 건 장점이에요. 보시면 저기 층고가 저희는 이렇게 저기 층고가 2m 20 높은 쪽이 그리고 낮은 쪽은 대신에 40인가 그래요. 근데 박공도 마찬가지잖아요. 박공이 센터만 사람이 그나마 서 있을 정도지 양쪽에는 거의 로스거든요. 참고로밖에 기능을 못해요. 하지만 쉐드는 그래도
한쪽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사람이 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공간 활용에 있어서는.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다시 그걸 한다면 쉐드보단 바꾸는 게 낫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작업의 난이도가 이 쉐드는 좀 그래요. 많이 힘듭니다. 다음에는 그런 창호와 그런 단열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공간의 크기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금 여기도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저쪽에는 픽스창이 커다란 게 있어요. 여기는 창이 없습니다. 일부러 없이 만들었는데 여기랑 저기랑 컨디션이 되게 달라요. 실제로 가보면 바로 옆인데도. 그러니까 그런 거랑 뭐 창호랑